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등 뒤가 묵직하게 아픈데도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며 넘어간 적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췌장암이라는 조용한 살인자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그중 90%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 치료 기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45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라는 가족들의 눈물 섞인 질문을 들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한 장기지만 결코 아무 신호 없이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친다는 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5가지 미묘한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런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이 10년 후, 20년 후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 있으셨나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과 목 뒤는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이상한 느낌 말입니다. 마치 에어컨과 난방기를 동시에 켜놓은 것처럼 몸의 온도가 제각각인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거나 갱년기 증상이겠지 하며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적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집안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 난 것처럼 말이죠. 혈관도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진료한 환자분들을 돌이켜보면 췌장암으로 진단받기 전 85% 이상의 분들이 이런 체온 불균형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리고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이때 일반 체온계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균형이 시작된 거예요. 김태임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요즘 몸이 이상해요.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만 달아올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셔도 나아지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초기 췌장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김태임 님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6개월 더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등을 이마에 대어 보시고 발등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목 뒤쪽은 어떤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연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면, 특히 이런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정확합니다. 췌장이라는 작은 장기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온몸의 균형이 흔들리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소중한 생명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있을 때 혹은 공복일 때 명치 아래쪽에서 뭔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마치 휴대폰이 진동 모드로 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엔 장이 꾸르륵거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장 운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장 운동은 소리가 나면서 물결치듯 움직이죠. 그런데 췌장에서 오는 진동은 소리 없이 아주 가늘고 지속적으로 떨리는 느낌입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췌장 주변에는 아주 복잡한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습니다. 췌장에 염증이나 이상이 생기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신경도 자극을 받아서 미세한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증상은 몸이 조용할 때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명상할 때, 조용히 책을 읽을 때 말이죠. 낮에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밤에 누우면 이게 뭐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장 운동은 손으로 살살 눌러주면 잠시 잠잠해지거든요. 하지만 췌장에서 오는 진동은 눌러도 계속됩니다. 박윤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선생님, 밤마다 배가 이상하게 떨려요. 손으로 꾹꾹 눌러봐도 안 멈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성 증상인가 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여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박윤자 여사님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확인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있을 때 명치 아래쪽을 손으로 살짝 덮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만약 규칙적이지 않은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예요. 췌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합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입맛이 변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증상입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특히 기름진 음식, 고기, 생선 비린내가 갑자기 싫어지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거나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공장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열심히 만들어내죠. 그런데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 효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 음식은 소화시키기 힘들겠구나 하고 미리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세탁기 앞에서 이건 세탁하기 어려운 옷이네 하고 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아침 시간대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밤새 쉰 췌장이 아침에 다시 가동될 때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죠.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음식에서 시작된 거부감이 점점 모든 음식으로 번져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삼겹살 냄새만 싫어하다가 나중엔 밥 냄새, 국 냄새까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살 빠져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최근에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고기를 좋아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고깃집 앞만 지나가도 메스꺼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채식주의자가 되셨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는데 알고 보니 췌장에서 보낸 경고였던 거죠. 여러분, 음식에 대한 취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된다면 몸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혹시 최근 들어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싫어지거나
식욕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본능은 정말 정확합니다.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몸은 미리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증상입니다. 바로 땀 냄새의 변화예요. 혹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요즘 냄새가 좀 달라졌네? 하거나 무슨 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평소 땀 냄새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묘한 냄새가 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옵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 몸은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케톤이 땀에 섞여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치 과일이 살짝 썩어가는 듯한 달콤하면서도 신냄새 또는 아세톤 같은 화학적 냄새가 특징입니다. 이런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코가 그 냄새에 익숙해지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한 점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몇 시간 후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땀 냄새는 씻으면 없어지지만 이건 몸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냄새라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나거든요. 특히 목 뒤쪽,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부인께서 여보, 요즘 냄새가 이상해요. 무슨 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걱정돼요 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부인이 계속 걱정하셔서 병원에 오신 거죠. 검사 결과 초기 췌장 기능 이상이 발견됐고 지금은 철저한 관리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부인의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큰 병을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운동이나 더운 날씨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냄새가 난다면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비누나 샴푸로 씻어도 계속 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혈액 속 성분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증상이거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드시나요? 특히 양쪽 무릎이 동시에 그런다면 더욱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거야 관절염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관절염은 대부분 한쪽 무릎에 먼저 시작됩니다. 오른쪽이 아프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번지거나 아니면 한쪽만 계속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움직이면 점점 나아지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무릎 경직은 다릅니다.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뻣뻣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왜 췌장과 무릎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췌장에 염증이나 이상이 생기면 혈액 속에 염증 물질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관절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무릎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큰 관절이라 염증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나쁜 연기가 나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관절염은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 더 심해지는데 췌장 문제로 인한 경직은 맑은 날에도 따뜻한 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만난 환자분이 계세요. 처음엔 무릎이 아침마다 뻣뻣해서 관절약을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양쪽이 동시에 아프고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췌장 검사를 권했더니 초기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치료로 무릎 경직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그분이 무릎 아픈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봤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똑같이 뻣뻣하고 몇 분 움직여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거든요. 단순한 노화나 운동 부족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신체의 미묘한 변화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먼저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기본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는 췌장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일반 검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정확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첫째, 특수효소 검사입니다. 엘라스타제일이나 키모트립신 같은 췌장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효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내시경 초음파예요.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위 안쪽에서 췌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일반 초음파보다 훨씬 정확하게 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MRCP라는 특수 MRI 검사입니다. 췌장의 관과 구조를 3차원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일상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 첫째는 아침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췌장은 밤새 쉬다가 아침에 다시 가동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어요. 둘째는 취침 전 복부 마사지예요. 명치 아래쪽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5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마치 아기를 달래듯 아주 부드럽게요. 이렇게 하면 췌장 주변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셋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췌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췌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 나중에 큰 목돈이 되는 것처럼 이런 작은 관리가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귀찮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관리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분과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분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벌써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 췌장이 보내는 5가지 소중한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손발은 차갑고 얼굴은 달아오르는 체온 불균형, 잠들기 전 느껴지는 복부의 미세한 진동, 평생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 땀 냄새의 이상한 변화, 그리고 양쪽 무릎의 동시 경직감까지요.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설마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45년간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조기 발견에 성공하신 분들은 85% 이상이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반대로 늦게 발견한 경우는 안타깝게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췌장암은 늦게 발견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건 시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셔야 해요.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누워서 복부에 손을 올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 변화를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해서, 바빠서, 돈이 아까워서 미루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 받아보니 괜찮았어요. 또는 이런 신호로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같은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가능한 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